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새벽, 오전, 오후, 야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자전거도 못 타고 그냥 궁시렁대면서 이 책, 저 책 괜히 아마 책도 쉬어야 되는데 책이 욕할 거예요. 아유, 할 일 없으면 그냥 잠이나 자지. 왜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냐고. 책들도 좀 휴식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보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질환 치매 관련된 이야기, 이 연구 내용에 보면 책 읽기, 뭐 글쓰기, 이 책과 관련 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경도 인지 장애를 뭐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연구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 치매 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매 렌싯 위원회가 2024년도에 발표한 내용, 치매 예방, 개인 및 치료 뭐 이런 그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고 보니까 주요 내용이 성장기 교육과 독서를 포함한 성인기의 인지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어린 시절에 인성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 활동을 하면, 이 독서 활동을 하면 치매 발병 위험과 인지 저하 속도를 줄이는 것은 아주 분명한 상관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보니까 뭐 각 나라에서도 했지만 요 2020년도 대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64세 이상 노인 1962명을 14년 동안 일주일에 2번 이상 책이나 신문을 읽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45%에서 50%를 낮출 수 있다. 이것은 학력 수준과 무관하다. 이게 평생 학습의 효과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 김영석 교수 106세죠. 김영석 교수님이 쓴 이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을 꾸준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도 106세가 된 지금도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원고 쓰신다는 거예요. 원고 쓰시고 책 보고, 그래서 치매 없이 106세 현존 최고령 이 강의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최근 미국의 과학자들이 일생에 걸친 독서, 글쓰기, 외국어 학습 등 지적 활동과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을 이런 걸 발병과 관련해서 이게 연구한 발표 내용입니다. 시카고 러시아대 연구진이 80세 이상 노인 1939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하니까 독서 등 학습 활동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5년이 늦게 발병했고, 경도 인지장애 발병 시점은 7년 더 늦게 발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책을 통한 학습 활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연구 기간 동안에 전체 28%, 1939명의 약 28%인 551명이 알츠하이머가 발병이 됐어요. 그런데 인지활동 정도에 따라 치매 발병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지활동 이걸 활발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문 보고 책 보고 뭔가 뭐 독서하고 뭐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 상위 10%는 알츠하이머가
21% 발병한 반면에 책도 별로 안 보고 뭐 그냥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만 보는 사람은 최하위 10%는 34%가 치매 발병을 보였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사람이 치매 발병이 늦다, 낮다, 찌끔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생 인지 활동을 하는 사람, 그냥 책을 늘 꾸준히 보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8%가 낮았고 경도 인지장애 위험은 36%가 낮았다. 약 40%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발병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발병한 시기도 차이가 있었다. 이 치매는 인지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평균 94세에 치매가 발병한 반면에 또 이게 이 인지 활동을 잘 안 하는 사람,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텔레비 보고 그냥 뭐 술만 먹고 그냥 맨날 이런 사람들, 책 별로 안 보는 사람들은 88세에 치매가 발병했다. 예를 들어서 94세에 치매 발병했다. 그 뭐 발병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도 이 인지 기능 활동을 책을 열심히 자주 보고 하는 사람들은 85세에 경도 인지 장애가 발병했고 이 책을 보지 않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전혀 침 발라서 책 넘기지 않는 사람들은 78세에 경도 인지 장애가 시작됐다. 그래서 약 7년의 격차가 보이더라.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예방하려면 책을 읽어라 그 얘기입니다. TV나 무슨 핸드폰 보고 이런 데 시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지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사망 직전까지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연구의 연구 교수죠. 안드레아 자밋 교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인지적 풍요를 살펴본 것이다. 노년기 인지 건강이 평생에 걸쳐서 지적으로 자극적인 환경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본 사람은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가 늦게 발병되고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정신적 자극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맨 마지막 결론을 지냐면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치매 발병률을 또 치매 발생률을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박수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교육 8년 8살까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 3년, 대학교 4년 하면 24년입니다. 대학교를 안 나오면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4년 동안 가정교육 8년은 인성교육의 기초가 마련되는 교육기관입니다. 각 가정은. 그 다음에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요 12년은 지식을 쌓는 기간이에요. 여기에 대학교 4년까지 포함한다면 16년 동안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이에요. 그 외에 사회교육,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 지식, 지혜를 가득 채운 사람, 이런 사람은 치매가 발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와 경도 인지 장애가 발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회교육과 평생학습 뭐냐 이거예요. 사회교육은 학교 교육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 이걸 사회교육이라고 그래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 플러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함께 통합해서 하는 거, 그게 평생학습이에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자, 책 읽기, 일기 쓰기, 제2외국어 공부, 학교에서도 공부하지만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분야 연구하고 취미활동, 악기 배우기, 그 다음에 뭐 현장학습, 공원, 그 다음에 사찰, 그 다음에 유명산, 지명유래 연구, 또 메모하는 거, 이런 메모하는 습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메모,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 위주로 스트레스 좀 줄이면서, 그리고 평생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호르몬 활성도를 높입니다. 이게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자극제 보약이 됩니다. 이해했죠? 자, 치매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이 연구팀들 안드리아 자믹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인지적 풍요를 살펴보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책이 다른 것보다 두꺼워요. 이 이유는 오래도록 두고 읽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은 두꺼운 거는. 아시겠어요? 이 책 속에서 이 지식과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건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의 유산, 이 책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이건 사회교육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놈,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입니다. 우리가 변호사 비싼 돈 주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머리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맞짱 뜨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실 필요 없어요. 책 속에 지금 도서관에 가보세요. 수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분야별로 책이 다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책을 다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여기에만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관련된 분야를 3권 이상 읽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책 속에 있습니다. 3권 이상 꼭 관련된 분야를 읽으면 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인성도 좋고 지식도 풍부하고 지혜도 풍부한 사람은 관상이 다릅니다. 관상이 좋아져요. 관상만 좋아지느냐?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절로 겸손이 배어나옵니다. 그게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인성까지 좋으면 왓다시입니다. 왓다시.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겸손이라는 이 한자의 숨은 뜻을 봐야 됩니다. 여기 겸손할 겸자에 부드러울 손자를 씁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어찌 보면 자기를 미흡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겸손할 겸자, 요 한자는
말씀언 파자에 보면 말씀언자에 겸할 겸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겸손할 겸자가. 여기는 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겸할 겸자는 포용하다, 아우르다, 겸하다. 여기 겸할 겸자에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면 양손에 벼화자, 잘 익은 이렇게 늘어진 그 벼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할 겸자, 이 겸할 겸자는 인격과 소양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언이 붙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말에 인격과 소양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는 익을수록,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걸 양손에 가득 잡고 있으니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하나만 잡고 있어도 겸손한데 양손으로 잡고 있다 이 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 소녀지언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 여기에 인성까지 포함된다면 관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겸손히 배어나옵니다. 그러면 치매에 걸릴 수가 없죠. 경도인지장애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 책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집안에 멋있는 집을 하나 샀어. 근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멋있고 최고로 비스트 꾸릴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 새로 산 집들.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비싼 거 이런 거 텔레비 들여놓을 게 아니라 책장 사서 곳곳이 필요한 책을 볼 수 있고 책이 꽂혀 있는 그런 책장이 있으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그런 실내 장식 인테리어일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책장에 책이 가득한 집이 가장 멋있는 인테리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요즘 뭐 정치권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수준 이하들. 어떻게 그냥 겨우 주민등록 받은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또 뭐 지가 잘났다. 아이고, 빈깡통이 요란한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식과 지혜, 책 속에 길이 있노라, 평생 학습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인지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서 경도 인지 장애 막고 치매를 막고, 그러면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노라. 그것은 인성 좋고, 그 다음에 지식, 학교 교육 열심히 받고 사회 교육과 평생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책을 보는 습관, 일기 쓰는 습관, 이런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의 첫 발급이라 그랬죠. 밑바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이 인지 기능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따져보면 하나씩 둘씩 전부 다 책에서 시작되더라. 그래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내 건강,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건강한 채로 깔깔거리면서 함께하는 그 가족이 가장 멋있는 가족이 아닌가, 또 행복한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항상 책과 함께하면서 멋있는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